황혼의 멜로디. 60 초반의 은숙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오래된 빌라 202호에 혼자 산다. 차분하고 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은숙은 음악을 즐긴다. 성격과 다르게 음악은 트로트를 많이 듣는다. 내 시간은 오전 7시에 멈춰 있다. 남편이 떠난 날, 그날 이후 5년. 시계는 멈췄고 나는 그저 숨만 쉬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외롭지 않느냐고. 외로움이란 누군가를 그리워해야만 생기는 감정 아닌가. 나는 그럴 기력조차 없었다. 먼지가 쌓이듯 내 마음에도 무감각이라는 얇은 막이 덮여갈 뿐이었다. 갑자기 아침의 정막을 깨고 위층에서 쿵, 쿵, 가구 끄는 소리, 작은 망치질 소리가 거슬린다. 1년 넘게 비어있던 위층 302호가 시끄러워졌다. 잠자던 고양이가 낯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듯 나도 모르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필시 아침에 이삿짐차가 소란스럽더니 위층에 이사를 오는 모양이다. 이사를 하는 소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잊고 지낸 활기의 다른 이름 같았다. 이웃이 생긴다는 기대감이었으리라. 빌라 엘리베이터 앞 헐레벌떡 뛰어오는 젊은 청년. 두 손 가득 물건을 들었다. 은숙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닫히는 문을 멈췄다. 감사합니다. 낯선 청년을 보고 은숙이. 몇 층 가세요? 3층입니다.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침에 소란하더니 전 2층에 살아요. 아이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짐 정리를 하고 내일쯤 아래 윗집으로 인사드리려 했는데 먼저 뵙게 되네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겠다는 말을 뒤로 하고 은숙도 목례를 하고 들어간다. 은숙의 집, 이불 속에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의 음률에 맞춰서 조금의 활기가 돋는다. 그 청년을 마주친 이후 내 귀는 괴종시계가 아닌 천장을 향해 열렸다. 그의 소리는 내 하루의 새로운 시계가 되었다. 희미하게 알람 소리, 끄는 소리, 쿵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지 않은 층간 소음인데 유독 잘 들리는 것 같다. 그동안 집이 비어 있었던 탓이리라. 아침 알람 소리. 은숙은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끓인다.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추스린다. 점심 무렵 벨소리에 움찔하며 누구지? 윗집 새로 이사 온 사람이다. 문을 여니 과일을 한 바구니를 사서 들고 있다. 어머나, 이사 왔다고 무슨 이렇게나 많은 과일을. 아무래도 아래층이 많이 소란스러웠을 것 같아서. 잠깐 들어오세요. 제가 커피를 마시던 참인데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은숙은 민중과의 첫 인사를 했다. 커피를 마시며 그의 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알게 된 그의 인적사항은 나이 38살, 이혼 후 혼자서 이리로 이사 왔다는 등 직업은 물리치료사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저녁.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냄새가 내려온다. 환풍구를 타고 내려오는 맵고 짠 인스턴트 라면 수프 냄새. 즉, 저러다 속 타버리지. 왠지 짠한 생각이 들며 자신의 식탁과 비교해본다. 이 반찬들. 누군가와 나눠 먹은 게 언제였더라. 늦은 밤 샤워기 물소리, 웅얼거리는 노랫소리. 그제야 나도 읽던 책을 덮는다. 위층의 소리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내 적막한 우주를 채우는 유일한 교향곡이었다. 장마가 시작된 주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2층까지 걸어 올라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202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내 집 앞에 낯선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잘못 왔나? 수취인 이름 김민준. 아, 위층 청년의 이름이구나. 택배 기사가 층을 헷갈린 모양이었다. 상자는 제법 컸지만 가벼웠다. 뭘 산 걸까? 상자를 들고 302호 문 앞에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김민준. 이름을 가만히 발음해 보았다. 은숙에게 아무것도 아니던 존재가 이름을 알게 되자 갑자기 울컥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택배 상자를 내려놓고 내려오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나온다. 아, 택배가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올려온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302호가 아니라 김민준이었다. 얼마 만에 불러보는 외간 남자의 이름인가. 나는 도망치듯 내 집으로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내 집 문손잡이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걸려 있었다. 다육식물.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다. 택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람, 그리고 옅은 웃음. 식물의 의미는 뭘까? 은숙은 그 우스꽝스러운 이모티콘이 그려진 쪽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작은 화분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내려놓았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인 곳, 바로 그 옆자리였다. 마음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위층 302호에서는 민준의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의 높은 웃음소리, 까르르 웃는 소리. 여자? 이혼했다고 했는데?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쿵 하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음악을 틀고 춤이라도 추는 듯 쿵쿵거렸다. 나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화가 났다. 내 평화로운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끼어든 기분이었다. 아니, 이건 화가 아니다. 질투? 내가 62살의 내가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위층 청년에게 왠지 모를 맘속의 불안함에 휴대폰의 트로트를 찾아서 신경질적으로 볼륨을 높였다. 왜일까? 시끄러울 정도의 격렬한 드럼 솔로 연주. 위층의 소리를 덮어버리려는 듯이 내 음악이 그들의 웃음소리를 삼켜버리길 바랐다. 이건 경고였다. 여긴 내 공간. 내 고요함을 깨뜨리지 마. 아니, 어쩌면 그건 날 좀 봐줘라는 서툰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위층은 조용해졌다. 기타 소리도 샤워 소리도 그 어떤 활기찬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굴었던 탓일까? 이상했다. 내가 원했던 고요함이 돌아왔는데 숨이 막혔다. 그 시끄럽던 활기가 사라지자 내 집은 다시 정막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싫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그 청년이 부러웠던 것이다. 나는 창가에 놓인 작은 다육식물을 바라보았다. 너도 시끄러웠니?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 청년을 욕망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음을 욕망했던 것이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안쓰러움.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그 뜨거운 관계. 나는 그 삶이 그리웠던 것이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은숙은 5년 만에 2인분이 넘는 음식을 했다. 뜨거운 쌀밥을 담고 갓 구운 생선과 나물들을 작은 반찬통에 눌러 담았다. 302호 현관문 앞. 은숙이 심호흡하며 초인종 누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202호 아주머님. 아주머님은 무슨 그냥 이웃이죠. 내가 지난 주말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었나 봐요. 미안해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친구가 와서 너무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맨날 라면 냄새만 나는 것 같아서. 밥 챙겨 먹어요.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의 눈은 맑고 배고파 보였다. 나는 황급히 돌아섰다. 은숙은 집에 돌아와 멈춰있던 괴종시계의 태엽을 감았다. 내 시간도 다시 흘러야 하니까. 그날 밤 위층에서 아주 오랜만에 서툰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은숙은 그날 잠을 자며 민준의 꿈을 꾼다. 민준은 진한 키스와 함께 은숙의 몸을 쓰다듬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은숙은 놀라 멍하니 앉았다. 아직 나한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남았나? 스스로에게 놀라며 머리를 흔든다. 거의 뜬 눈으로 지새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추스린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정리를 하고 휴대폰에 음악을 튼다. 딩동. 누굴까? 문을 여니 민준이 서 있다. 어제 가져다 준 음식의 빈 그릇이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보답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정중한 태도에 마음이 쏠리고 불현듯. 어제 꿈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진다. 어디를 가시게요? 고마워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네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입에서 맴돌 뿐.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 은숙은 옷을 갈아입고 있다. 민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같이 내려와 주차장으로 갔다. 차가 좋은데요?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전부 주고 이놈만 남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아는 곳이 없어요. 그럼 제가 모시지요. 그렇게 전망 좋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만끽한다. 은숙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민준도 기분이 좋은 듯 오랜만에 여성분과 데이트를 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민준의 말에 은숙은 또다시 얼굴이 붉어진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호칭하는 민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집에 도착해서 은숙은 답례로 커피 한 잔을 권한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주하고 얘기를 풀어간다. 사별한 은숙의 얘기, 민준이 왜 이혼을 했는지 등등. 민준의 전직은 물리치료사, 그 직업으로 인해 전처의 질투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의 끝에 은숙은 제가 한 번씩 몸이 결리고 하는데 봐줄래요? 사례는 할게요. 당연히 봐드려야지요. 그렇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민준은 집을 나왔다. 며칠 후 민준의 전화가 울린다. 2층의 은숙이다. 저예요. 안 바쁘시면 잠시 들려주실래요? 짐을 잘 못 잤는지 목이 아파서 고통스럽네요. 네, 바로 내려갈게요. 민준이 들어서니 은숙은 아직 잠옷 차림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많이 아프시죠? 잠깐 침대로 가서 엎드려 보시죠. 은숙은 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침대로 갔다. 은숙의 목, 허리 부분의 통증 부위를 풀어주었다. 별 생각 없이 마사지를 해준 민준과 달리 마사지 받는 은숙은 입장이 달랐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며 그날의 꿈이 생각났다. 그때 민준이 내일 한 번 더 해드리면 좋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몸이 좋아지면 복수할게요. 민준이 복수라는 말에 웃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은숙은 혼잣말로 얇은 잠옷 차림의 자신을 보면서 몸매가 어땠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쓰다듬어 본다.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았나? 뜬금없이 남편의 손길이 그립다. 은숙은 목이 아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누워서 지내니 먼저 간 남편이 문득 원망스럽다. 이럴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을 텐데. 딩동딩동. 누구지? 문 앞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죽을 좀. 어머나 들어오세요. 민준은 죽을 2통이나 들고 서 있었다. 은숙은 너무 놀라 얼굴을 감쌌다. 민준은 그 모습에서 문득 전처의 모습을 떠올린다. 애처로워 안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민준은 스스로 소스라쳐 놀란다. 민준은 은숙이 죽을 먹게끔 시중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다. 민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문득 민준에게 은숙의 오늘이 생각났다. 왜 잠옷만 입고 있었지? 나이에 비해 군살이 많이 없어. 민준은 그런 생각에 씁쓸하게 웃는다.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와 혼자 허탈하게 웃으며 창밖을 본다. 왜 저렇게 푸른 거야? 무심히 푸른 하늘에 시비를 걸어본다. 다음 날 민준은 은숙의 집을 방문한다. 호전이 되었는지 표정이 좋아 보인다. 민준은 정성으로 물리치료를 한다. 갑자기 은숙이 민준의 손을 잡고 민준 씨 나 좀 어떻게 해봐. 민준 씨가 꿈에 나와. 민준은 깜짝 놀라며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친구 해줄래? 나이를 떠나서. 은숙의 아픔이 좋아지자 은숙은 민준의 집으로 갔디. 민준도 은연중 바라고 있었다. 벨이 울리고 은숙이 들어서자 민준은 뜨겁게 안아줬다. 잘 오셨어요, 누님. 앞으로 데이트는 제 집에서 하지요. 은숙의 얼굴이 햇살과 같았다. 며칠 후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민준은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계단을 거의 기다시피 오른다. 은숙은 민준의 귀가를 기다리며 밖의 동태를 살핀다. 택시 서는 소리에 얼른 밖을 본다. 민준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내다본다. 민준이 넘어질 듯 흔들거리면서 계단을 올라온다. 민준이 문 앞에 도착하자 은숙이 남이 볼세라 얼른 집 안으로 들인다.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마셨어? 은숙은 자기의 행동에 스스로 놀란다. 이건 마누라가 하는 행동 아냐? 은숙은 민준을 껴안고 침대로 갔다. 옷을 벗기기 위해서다. 겨우 민준을 침대에 눕히고 민준의 옷을 벗긴다. 민준은 인사불성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몸을 맡기고 있다. 은숙의 눈에 속옷 차림의 민준이 눈에 찬다. 머리맡에 꿀물을 타두고서 은숙도 민준의 옆에 몸을 누인다. 민준을 살며시 안아본다. 은숙은 오랜만에 남자의 채취를 흠뻑 맡으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다. 새벽녘 잠이 깬 민준은 현재의 상황은 뒤로 하고 옆에 잠들어 있는 은숙을 힘껏 껴안는다. 놀란 은숙은 다리 쪽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무엇에 흠칫 놀라면서도 오랜만에 느껴지는 촉감에 민준의 손에 몸을 맡긴다.
은숙이 아는 느낌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느낌이다. 숨이 막힌다. 하늘이 노래진다. 말로 표현이 잘 되지 않는다. 민주는 일어나 은숙이 타놓은 꿀물을 들이킨다. 둘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다. 은숙이 조용히 북어국을 끓인다. 민주는 말없이 다가가서 뒤에서 힘껏 은숙을 안아준다. 둘 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족스런 아침이다. 아무런 말 없이 샤워를 마친 민주는 옷을 입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은숙과 민준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다. 정말 서로 존경했다. 젊은이의 불같은 사랑은 아니라도 은숙의 사랑은 남편 이후의 처음이다. 둘 사이의 사랑은 하루가 멀다고 202호에서 혹은 302호에서 뜨겁다. 아름다운 결실을 기다리며 노년의 사랑은 항상 파이팅이죠.